오늘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물론 비트코인이 요즘에 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지만 초반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을 꽤 많이 벌었으니까 그 다음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것이다, 뭐 아니다, 가치 없는 자산이다, 폭락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말이 많은 게 또 그 다음 타자가 뭐죠? 바로 NFT, 대체 불가 토큰, 대체 불가 뭐 코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완전하게 객관적인 내용을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선 저도 사실은 요번에 NFT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기 전에 사실은 좀 막연하게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선입견이나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 이야기 먼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보통 주식 투자에 많이 뛰어들죠. 부동산은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요때쯤에 초보자 때 나타나는 질환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교주병이고, 두 번째가 안대병인데, 첫 번째 교주병이 뭐냐? 우리가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주식을 좀 해보려고 책을 하나 딱 집어들게 되는데, 대충 이런 맥락의 제목이죠. 무슨 주식 투자의 신, 뭐, 워렌 버핏, 뭐, 주식 투자의 신 찰리 먼거, 뭐, 누구, 뭐, 이런 류의 제목의 책이죠. 근데 책의 내용을 싹 읽어보면은, 이 월가의 레전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쓴 책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버핏 형이 특히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뭐 강의라든가 아니면 서한을 보고 지 맘대로 쓴 책인데, 거의 지문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이제 아부를 떠는, 그렇게 극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면, 아, 이 사람은 이제 신이다, 내 교주다, 무슨 말이든 다 믿고 따라야지,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지 하면서, 그게 뭐라 그러죠? 교주병에 걸리게 됩니다. 최근에 한 10년 동안은 기술주 랠리가 펼쳐져서 조금 덜한데, 그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치주 랠리가 펼쳐졌죠. 그때 가치 투자가 한창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워렌 버핏, 그리고 이제 부회장 찰리 먼거, 자, 이런 월가의 레전드님들, 이런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엄청 진리처럼 무슨 말에 대해서 믿고 맹신하고 이러던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한때 진리이고 교주처럼 생각하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거의 한 50%밖에 안 맞는구나,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딱 알게 돼요. 자, 먼저 이제 버핏 형님인데, 제가 무슨 버핏 형님을 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버핏 형님이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트는 다우지수의 2002년부터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요 차트입니다. 그리고 박스친 2002년부터 2003년이 거의 주식시장의 최저 구간이죠. 요때 이제 주식을 사면은 돈을 벌 만한 시기인데, 그런데 이게 다수의 책들 있죠. 아부 떠는 사람들이 이렇게 쓴,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쓴 그런 월가 레전드들에 대한 이런 평가하는 책을 보면은 2002년하고 2003년 요런 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헐값에 쓸어 담아가지고 이후에 엄청난 수익을 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교주병에 걸린 애들이 그냥 아부 떨라고 쓴 책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말씀드리는데, 자, 이게 언제 뉴스냐면 2003년 3월입니다. 여기 가장 최저점의 뉴스 기사고요. 안타깝지만 버핏형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주주서한에서 지난 3년간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는데 아직도 비싸다, 여전히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주식보다는 채권을 많이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게 2003년 최저점 부분인데, 아니 뭐 그러면은 뭐 몇 달 있다가 바꿔가지고 저점에 다 쓸어 담았겠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아,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 10월이죠. 이제 요 저점의 막바지가 거의 다 끝나갈 때, 요 무렵쯤에 버핏 형이 또 하필이면 인터뷰를 하죠. 베런스가 버핏 형 찾아가서,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자, 지금 주식 너무 비싸다, 현금 비중을 늘려라,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긴 뭐 버핏 형도 뭐 귀신도 아니고 신도 아니죠. 어떻게 저점에 귀신같이 매수를 하겠어요. 어차피 가치 투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저점에는 못 사는데, 어쨌든 무릎에 사서 요 어깨에 파는 게, 요게 또 이제 투자의 귀재들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릎 정도에는 사셨겠지. 그러니까 최소한 한 2004년 요때, 그렇죠. 이제 요 정도면 무릎이죠. 사실 요건 무릎보다 조금 위긴 한데, 어쨌든 최소한 요때쯤에는 이제 미친 듯이 싹 쓸어 담으셨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깝지만 2004년 3월 9일에 요 뉴스 기사인데, 아, 버핏 형이 하필이면은 그때도 주식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버핏과 로치, 뭐 버블론을 제기했죠.
너무 과대평가됐다. 지금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싹 해주셨는데, 왜 가치 투자를 하시면서 버핏 형이 이렇게 남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발발 떨고 있을 때 최소한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무릎에 사가지고 이렇게 헐값에 다 쓸어 담아가지고 여기에서 딱 팔아버리는 이런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달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2년에도 안 그러고 정말 아쉽지만 예전에 2009년 최저점에 하필이면 또 손절을 딱 때리십니다. 뭐 이거는 버핏 형뿐만 아니죠. 2013년부터 이제 찰리 먼거 형은 비트코인이 뭐 한 10만 원 요 이하에서 거래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비트코인이 폭락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한 10만 원에 샀으면은 지금 그래도 아직 4천이니까 10만 원까지 갈라 그러기도 쉽지 않겠죠. 어쨌든 버핏 형을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고 버핏 형은 굉장히 솔직하신 분입니다. 항상. 그래서 직접 책도 안 쓰시고 뭐 내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안 하시고 인덱스 투자해라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해 주시고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막 그리고 내가 실수했다. 그때 애플 샀었어야 되는데 후회하자마자 바로 애플 사시고 이런 분이라 가지고 우리가 본받을 게 있는 거죠. 이 형 옛날에 했던 말들 보면은 대체 이 형 어떻게 돈 벌었지 싶은데 귀신같이 돈을 잘 벌어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 이제 버핏 형 말만 듣고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자,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월가의 레전드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과거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우리랑 똑같아요. 아니면 우리보다 어떨 때는 더 쫄보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점에 과감하게 질러라, 뭐 헐값에 쓸어 담아라 이래놓고서는 실제 그 당시에 보면은 막 손절을 한두 번 때린 게 아닙니다. 현금 비중 늘려라 항상 이제 최저점에서는 막 그렇게 해요. 자, 우리가 이제 2002년 뭐 3년 요 최저점 부분에서 진짜 이번에는 사야 되겠다. 이제는 인생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제 풀매수 가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버핏 형이 나와서 2003년에 현금 비중 늘려라, 주식 팔아라 이래버리면은 여러분 사겠습니까? 이거 사고 나서 나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잘못하면 최저점에 다 손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뭘 조심해라? 맨 처음에 말씀드린 교주병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교주병 같은 거 잘못 걸리면은 내 생각이죠.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감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나의 논리도 있는데 이게 돈을 벌어주는 가장 큰 무기인데 어떤 교주를 하나 모시고 그 사람 말만 내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은 자기 가장 중요한 이 무기를 잃고 무비판적인 이런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안돼병이 있는데 교주병하고 일맥상통해요. 내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 안 돼. 뭐 IT 버블이야 튤립 버블이 하면서 어떤 뭐 비트코인이든 신문물이든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일단은 뭐 공부도 하나도 안 해보고 애초부터 그냥 시작부터 안 된대요. 폭락한대요. 먼거 형도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10만 원 이하 때부터 비트코인을 폭락한다고 해놓고 지금 4천만 원이 됐는데 아직도 폭락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죠? 이 NFT인데 정말 객관적으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주병이 사실은 저도 약간 있었다니까요. 안 좋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책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유튜브나 아니면 뭐 뉴스 이런 거 내용 보고서는 딱히 뭐 제대로 잘 알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분들 말만 듣고 NFT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은근슬쩍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매체에 현혹당하지 않고 매체가 주입해준 이런 관념에 내 생각이란 놈을 자꾸 길들이지 않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최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이런 자기만의 자기 주장을 갖기 위해서 저도 항상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객관적인 내용들을 항상 살펴보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께 이런 새로운 눈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해드리려고 제가 책을 읽은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뭔가를 알려드릴 때는 인터넷 짜집기한 내용 가지고 설명 안 드리죠. 직접 책을 찾아가지고 읽어보고서는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NFT 사용 설명서라는 이 책이 있어서 이걸 제가 읽고 과연 NFT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정말 뭐 비트코인처럼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건지 또는 뭐 튤립 버블과 같이 한때 사라질 건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FT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튜브도 많고 뉴스도 많은데 이것저것 봤는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한참 보고 나면 이게 정확하게 뭐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고 확실하게 뭔가 한 방에 제가 이해한 게 NFT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상에서 있죠.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도 열리고 어쨌든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들을 대부분 해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저작권자, 창작자 이런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NFT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아니 뭐 이 양반은 한 방에 쉽게 이해되게 설명한다더니 뭐 지도 더 어려운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행사 입장권을
생각하면은 NFT가 뭔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게 뉴스가 뭐냐면은 BTS 2년 만에 콘서트에 암표가 1,800만 원까지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유명한 뭐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경기 같은 거죠. 뭐 슈퍼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많은데 이 자리가 부족하죠. 항상 가서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흔히 암표상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입장권을 미리 선점해서 사두고 비싸게 웃돈을 얹어서 파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미국에서 벌써 2차 입장권 거래 시장이 150억 달러,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해 있고 2차 입장권을 거래하는 이런 사이트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암표는 항상 웃돈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웃돈을 내고 자리를 맡아야 되는데 여기에 진짜 저작권자들은 이 암표의 웃돈에 대해서 단 1원 한 푼도 수익을 거둬갈 수 없죠. 암표상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근데 NFT가 이렇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NFT의 핵심을 딱 알 수 있어요. NFT는 간단하게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코드를 이더리움 같은 이런 블록체인에다가 딱 등록시킨다. 각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 민팅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복제 자체가 안 된다. 이거는 뭐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인데, NFT를 실제로 내가 어떻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등록을 시키면 되는데 요것만 알면은 모든 게 술술 풀린다는 거죠. 뭐 제가 창작자가 됐다고 할게요. 제가 공연을 할 티켓을 팔든 아니면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 아니면 제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런 건 제가 창작자죠. 이런 창작물을 갖다가 일단 파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 충분히 업로드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만든 파일을 NFT 블록체인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전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에 심어야 됐었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오픈시라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픈시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간편하게 블록체인에 NFT를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민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할 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NFT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뭐 피셔 인베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일단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 콘텐츠가 뭐냐, 피셔 인베스트가 2월 6일에 방송한 내용이다, 2월 7일에 방송한 내용이다, 뭐 이런 식의 콘텐츠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미리 보기 콘텐츠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속성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속성에는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어떤 게임에서 이 NFT를 등록을 했을 때 뭐 힘 플러스 4, 뭐 매력 플러스 5, 뭐 이런 거죠. 피셔 인베스트 채널은 보시면은 경제적 지식이 플러스 1 되고, 그리고 이제 고품격 아재 개그를 통해서 이제 웃음이 플러스 1 되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속성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잠금 해제하는 콘텐츠 숫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속적인 로열티 비율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몇 개를 공급할 것인가, 한 개만 할 것인가, 뭐 여러 개 공급할 것인가, 이런 것도 기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벌써 딱 봐도 굉장히 전문적이죠.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필수사항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고, 이거 전부 다 필수는 아니고 일부가 필수인데, 일부 필수사항은 전부 기록을 해야지만 민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NFT에 정말 쓸모있는 핵심이 뭐냐? 불법 복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잠금 해제의 콘텐츠가 있다. 이거를 갖고 있는 소유주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작권자가 거래가 되는 동안 지속적인 로열티 비율을 설정하면 그걸 그대로 얻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뭐 다른 블록체인에도 심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에 NFT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복제를 하려고 그래도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건 복제품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예 사용조차 안 되니까 어쨌든 복제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블록체인의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고, 다음으로 이렇게 NFT를 블록체인에 민팅을 할 때 입력할 수 있는 게 또 뭐라 그랬죠? 잠금 해제 콘텐츠, 요거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NFT를 구입한 사람만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딱 봐도 어느 정도 복제가 굉장히 쉬운 뭐 도서라든가 만화, 아니면 아직까지는 오픈시는 용량이 이제 100메가인가요? 이렇게 업로드 용량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 주소만 아직까지는 기록을 해야 하지만 영화까지도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했는데, 자, 이거 가지고 NFT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복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걸 구입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요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서 이제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다. 이것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민팅을 할 때 입력할 수 있는 게 지속적인 로열티도 설정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암표상이 아니더라도 이게 스포츠나 공연 티켓을 구매를 했는데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NFT 기술에서는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재판매할 때 여기다가 저작권자가 로열티를 얼마를 붙일 수가 있어요. 판매 금액 중에 일정 부분은 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로열티를 저작권자가 100%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표를 못 팔아요. 암표가 아예 근절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최 측에서 환불을 할 때 환불 수수료를 굉장히 좀 낮게 설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뭐 만화나 영화 이런 것들을 NFT를 사가지고 자기만 볼 수 있게 열어가지고 딱 보고 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판매할 때도 저작권자가 미리 몇 %의 이런 수익을 자기한테 오도록 했다. 그럼 이게 재판매가 계속 되는 동안에도 저작권자는 끝도 없이 계속 수익을 가져가는, 이렇게 저작권자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NFT다. 이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일단 행사 입장권을 예로 들어서 NFT를 설명드렸는데, 듣다 보니까 어떠십니까? 사실 막연히 NFT 했더니 비트코인처럼 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투자 수단 같이 굉장히 오해 많이 되게 이렇게 컨텐츠나 뉴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죠. NFT, 대체불가 토큰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냥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의 이익과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는 좋은 도구 정도다.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NFT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딱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을, 정말 이제 객관적인 내용을, 책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설명드리면, 자, 그림이 NFT가 가장 대중화된 거래 사이트 오픈시다, 이걸 말씀을 드렸죠. NFT를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민팅도 쉽게 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그리고 여기서 또 NFT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픈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미술, 수집품, 도메인 이름부터 해서 음악, 사진, 뭐 가상세계, 스포츠, 카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래에는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더 커질 수는 있죠.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들어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수집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디지털화 가능한 자산, 그러니까 뭐 파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자산을 사고 파는 아직은 좀 다소 한정적인 공간이다. 요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NFT라는 거는 사실 수집가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심도 없거든요. 그거 뭐 해가지고 뭐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각에 맞게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당분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NFT에 대해서는 수집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나중에 엄청 대중화되고 뭐 여러 가지 더 용도가 쓰인다면 그때는 관점을 달리 해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여전히 수집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수집에 대한 이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말해주는데, 비니 베이비스 사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곰이 뭐냐면은 비니 베이비스 인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아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비니 베이비스 인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적이죠. 희소성이 있으니까 수집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붐이 일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5에 출시됐던 요 인형이 1만 달러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에 중고 시장에서 인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버블이 붕괴를 딱 한 거죠. 그러면서 똥값이 됐던 비니 베이비스 사건이 바로 수집의 이제 대표적인 사건인데, 뭐 튤립 구근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NFT를 당분간은 수집의 영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수집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 또 강박감, 그러니까 막 지금 안 사면은 나중에 얼마나 오르겠지, 이런 강박감을 가진 사람들, 이거 아니면 안 돼, 얼마가 되든 사겠어 하는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기도 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바로 이 수집된 가격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더라. 자, 일단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NFT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자 이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약 NFT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아봤는데, NFT를 창작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돈을 벌어보겠다, 아니면 NFT에 투자를 해서 마음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사고 파는, 즉 내가 팔 때 누가 사줄 수 있는 수집가들의 마인드에서 봐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수집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지금 NFT 시장에 뛰어들든 말든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NFT를 아주 전혀 모르셨더라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NFT 시장에 한번 뛰어들어서 아니면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보곤 하겠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책에서도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NFT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내가 투자를 할 때 돈이 되는 이 NFT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창작자가 왜 NFT 시장에 뛰어들었는지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NFT 시장에서 명성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창작자가. 세 번째, 우리 NFT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수집가들 사이에서 미래 가치가 계속 지속되거나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경우에 가격이 오르고 높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니까, 자, 여기 뉴스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 NFT에 있는 미술작가, 족보 없는 화가예요. 비플이라는 분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작품 하나가 828억에 판매가 됐다는 건데, 14년 전에 이 비플이라는 사람의 진짜 이름은 마이크 윈켈만이라는 분이에요. 그냥 미술은 밑자도 모르는 컴퓨터 공학도가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년 전부터 매일 하나씩의 작품을 만들고 이걸 SNS에 공개를 하기 시작했대요. 자, 그렇게 매일 꾸준하게 그림을 하나씩 올리니까 명성과 인지도가 조금씩 쌓이는 거죠. 아, 비플이라는 사람 한번 들어봤어. 14년이나 지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5100점의 작품이 딱 만들어졌는데, 그 5100점의 작품을 한데 모아서 이 NFT 요거로 만들고 이제 블록체인에 등록을 했겠죠. 민팅을 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경매에 올렸더니 828억에 팔렸다. 족보도 없는 화가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비싼 그림을 팔았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비플의 케이스를 봤을 때 NFT가 돈이 될 수 있을 경우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우선 비플은 14년 동안 꾸준히 SNS에 그림을 업로드했죠. 그래서 명성과 인지도를 계속 쌓아갔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 왔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죠. 그러니까 그림도 그림이지만 사실상 그 14년간의 이 비플이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그 상징물이 그걸 팔렸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앞으로 비플이 매일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지속할수록 그의 인지도라든가 명성은 조금씩 더 많이 알려지겠죠. 그러니까 언젠간 SNS를 보는 사람, 뭐 뉴스를 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제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향후에 비플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비플이 판매한 NFT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안 사겠지만 어쨌든 낙찰자가 828억이라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NFT를 구매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요건으로 NFT를 만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야 미래에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집가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속성을 모른다면 섣부르게 NFT에 뛰어들지 말고 뭔가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이 수집가들이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요거를 알고 NFT에 접근하자 이거죠. 자,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던 NFT에 대해서 완전히 좀 명확해지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맷 포트나우, 큐 해리슨, 테리 저자가 쓴 NFT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 뇌피셜이나 인터넷 짜집기가 아닙니다. 실체에 대해서 확실히 안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연히 NFT에 투자하면 뭐 비트코인처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내용을 보면서 확실히 알았죠. 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